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10회에 걸쳐가지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통합 문제도 있죠. 맡게 되는 오채현 선생입니다. 책에서 원래 이제 문제만 실으려고 그랬었는데 도중도중에 이제 출판사하고 또 이제 저쪽 매가 측하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앞에 이제 약간씩 요약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넣어놨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필요한 것들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히 참조하시면 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도중에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잠깐씩 판사하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서 조금씩 해설에 해놓고 보니까 오류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것 좀 잡아드리고 할 테니까요. 일단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문제로 갈게요. 문제로 가셔가지고 4페이지를 가시면은 이제 죄형법정지 관련해서 명확성 원칙이 돼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죄형법정지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총 5가지가 있잖아요. 성문법주의,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그 다음 명확성, 유추해석 금지, 그리고 마지막이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적정성 원칙,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제 소급표하고 유추해석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제 1번 문제 정도만 명확성 원칙 아주 명확하게 1번에 우리 모의고사가 나왔을 뿐인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 이쪽을 이제 좀 중시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소급표 금지 원칙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죠?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체법인 형법 영역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절차법 영역인 형사소송법은 형벌 규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적용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고 특히 이제 5.18 특별법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공소시효도 뭐예요? 소송법 규정과 관련된 소추조건이에요. 소추조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지 1번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공소시효 그 자체는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 이제 헌법에서 신뢰보호 원칙 있죠. 그것 때문에 부진정 소급 입법일 때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합헌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 입법이라면 위헌이 될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4가지 예외 사유가 있죠. 예불경심해서 뭐 예상할 수 없었다, 법적 지위가 불확실했다, 그 다음에 뭐 침해된 이익이었거나 경미하다, 그 다음에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합헌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서 합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사유 그쪽에 해서 어쨌든 진정소급입법이건 분정소급입법이건 그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 대상은 아니지만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비교했었을 때 일단 합헌이다. 결론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요거죠.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형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이지 보완처분 불소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판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형법상 우리가 집행유예 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질도 이 보호관찰이 보완처분이라 적용이 없다 그랬었는데 하나 특이한 게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얘가 항상 답이 주로 되죠. 가정폭력특별법상에 사회봉사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이 형벌이라 그래가지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외에 뭐 전자감시제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 이런 거 역시 실질이 보완처분이라서 적용이 없다 그랬어요. 적용이 없다. 그 외에 이제 한 2, 3년대 여러 판례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전자발찌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법률 해석론이었어요. 해석론. 타법과의 관계, 타 제도와의 관계상 소급표를 인정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그런 얘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건 실제 시험에 나오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려면 그 지문 자체가 한 바닥이 돼야 돼. 그걸 봐야지만 이해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시험이건 우리 변호사 시험 외에도 어떤 시험에서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대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역시
적용 범위 관련해서 형법 영역 당연히 적용합니다. 유추해석 금지되고, 그 다음에 형소법 영역에서 순수 절차적인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과 차이점이죠. 소추 조건 관련된 거 있죠. 여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소추 조건에서 우리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친고죄 관련해가지고 233조 형사소송법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있죠. 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어디에만 우리가 적용하죠? 친고죄만 적용한다고.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라던가 공정위 사건 같은 직고발 사건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의사불벌죄에서 미성년자 스스로 처벌불이한 의사 표시를 했었을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법 규정 이런 거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여기선 중요한 건 뭐예요? 불리한 유추만 안 되죠. 불리한 유추가 안 될 뿐이고 유리한 유추는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이따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만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그런 경험을 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 제대로 좀 알아두시면 웬만큼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정도 하시고요. 문제에서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명확성 원칙 옳은 거. 1번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헌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역,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입법 취지라던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란 그렇죠? 항상 이게 이제 오답 지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인 최대한이다. 거꾸로 써놨죠?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 그러면서 3번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죠. 법문헌이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구성요건의 점에서 뭘 처벌하고 또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예측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관의 보충적 판단을 통해서 문헌이 명확해진다면 이건 괜찮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4번에서 당해 처벌법규와 처벌육계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관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누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되죠. 법관이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 일반인이 알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법률 규정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했는데 물론 이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 이제 구체화해주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죠. 그래서 이 해설에도 잠깐 보시면 5번에서 언더라인에 것처럼 법관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행위 대상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지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인이 봤을 때도 구체화할 가능성 정도만 있으면 이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제 문장을 보다가 지금 그나마 5번은 좀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었는데요. 객관식 지문을 보면은 쭉 읽다가 뭔가 어색한 지문이 있어요. 어색한 지문. 그거는 원문을 좀 바꾸다가 어색하게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대신에 이제 국어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어색하다. 그럼 그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2번입니다. 이제 유추해석 옳지 않은 거. 1번.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판례는 다수설과 달리 확장 해석이건 유추 해석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즉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을 같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다수설은 확장 해석은 허용되는 해석, 유추 해석은 금지되는 해석 이렇게 볼 뿐입니다. 판례대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추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 소추 조건이 들어갔네요. 맞는 지문이죠? 좀 전에도 제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소추 조건만큼은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 면제 사유.
이것도 실체법 영역이에요. 처벌 조건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맞고. 3번 바로 나오네요.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적용하는 것 유추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습니다. 이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공범이 있었을 때 한 놈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었어. 다른 놈은 뭐하고 있겠어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너들만 고소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4번.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행정법규가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네요.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때는 유추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론이 뭐예요? 행정법규로 규정했지만 어쨌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그러면 유추 적용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유리한 유추 해석은 물리를 넘어서는 유추 해석을 하지 않으면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하나요? 허용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예요? 판사가 딱 보고 자기 마음에 되게 들어. 자기 스타일이면 무조건 유리한 쪽을 해줄게. 이렇게 갈 것이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아주 그냥 막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걸어둡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3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옳은 거. 1번 보겠습니다. 이제 장소적 적용범, 시적 적용범 이런 거랑 이제 겹쳐서 나오는데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대요. 이게 바로 우리 어디에 있는 거죠? 형법 1조 2항에 규정돼 있죠. 행위 시에는 범죄였지만 재판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 어떻게 돼? 경하게 됐었을 때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제 신법을 적용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과연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었을 때는 어떡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결국 우리 형소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 3이죠, 3. 딴 건 몰라도 이거 면소 판결 사유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326조죠. 326조에서 확, 사, 공, 범 이렇게 돼 있죠. 확정 판결이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면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공소시효 완성,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네요. 범죄 후 법률이 폐지됐을 때입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 이때가 이제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죠. 면소 판결 사유.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327조, 어떤 거죠?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328조 뭐 공소기각 결정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용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가 아니고 이건 뭐로 간다? 면소 판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죄가 나갈 수 있는 건 뭐죠? 행위 당시에 범죄를 구성했었는데 재판 시에는 뭐가 돼야 돼요? 위헌을 받거나 헌법 불합치 받았을 때 그때만 무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이지 무죄가 아니다. 좀 이따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범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나. 그렇죠? 공소시효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표 금지원칙 대상이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 5.18 특별법 생각하시라고요. 그건 뭐가 돼요? 진정소급입법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합헌이라 그랬죠. 그리고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소시효는 소추 조건이라 형벌 불소급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가폭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판에도 써 있는 것처럼 가폭법 항상 기억을 해두십시오. 4번 또 나왔네요. 고소불가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고발에 준용하는 것 유추지원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건 뭐건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겹치는 것들은 아까 봤던 거 하면서 조금씩 넘어갈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해설을 계속 달다 보니까 객관식뿐 아니라 우리 이제 사례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년도에 최소한 1, 2, 3차 계속 우리가 모의고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것들은 정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설을 계속 달고 있거든요. 만약에 14년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이제 15년 기출 이렇게 해설을 달고 15년 1차, 2차, 3차, 16년 기출 이렇게 이제 해설을 달다 보니까 아까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특히 4년 같은 거는 그대로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드래그해가지고 논점하고 사안포석만 조금 이제 바꾸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 객관식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올해 이제 또 1, 2, 3회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논점이 대부분은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볼까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장량 감경을 하여 유기형을 선고한 경우 30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징역과 금고 유기일 때 몇 년까지죠? 최대 50년까지입니다. 50년. 그리고 무기징역 감경은 10년 이상 50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30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거 아청법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 보완처분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도 적용하도록 하는 거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이것도 뭐예요? 전자감시 제도죠.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 이전의 범죄도 적용하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고요. 보완처분이라. 그 다음에 3번 그걸 안 썼구나. 판례 어쩐지 뭐가 좀 빠졌어. 적용하지 않죠. 판례는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법률 해석의 변경이지 법률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판례 변경된 거는 판례 변경된 해석에 따라서 당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더라도 소급표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 조문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만 변경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써있는 것처럼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형벌 불소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번 행위 없던 보호관찰, 집행유예 시 그 보호관찰일 겁니다. 재판시의 신설,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 불소원칙 또는 죄형법정지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고요. 보호관찰은 보완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게 이제 우리 법전협 1차에 15년에 이제 나왔었던 그런 건데 보시면 동일한 형벌 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에도 그 후 사정 변경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이 신설됐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 어떤 판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검사가 이런 공소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야, 헌법재판소 헛소리하지 마라. 니들이 예전에 합헌 결정 한번 하지 않았냐? 이번에 위헌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은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그때까지만 소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네 생각도 합리적이긴 한데 헌재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조항이 2014년에 5월에 신설이 돼버렸죠. 여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간통을 위헌으로 때리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간통죄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작년 2월 26일 날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그 전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데 30만 명. 근데 만약에 위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30만 명이 전부 재심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재심. 그거 대비해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온 거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번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이게 이제 동기설을 좀 이제 가미해가지고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기설 관련해가지고 조금 정리하기 힘드시죠? 그럼 오늘 프린트로 드릴까 했었는데 원래 제 책에는 기본서에 들어있는데 나중에 하나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안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형법 규정 또는 뭐 군형법 규정 이런 거 변경한 건 뭘로 보죠? 법적견의 변경입니다. 법적견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법, 뭐 금방 얘기했던 형법, 군형법, 형소법, 특가법, 민소법 하여튼 우리 시험 보는 과목들 앤드 특가, 특강, 특경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법들이에요. 그래서 법적견의 변경으로 보고 듣보잡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 변경으로 주로 보게 됩니다. 이따 프린트 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에서 1번에